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22년 4회차 유체역학 기출문제 풀이 하겠습니다. 자, 2022년 4회차에 CBT로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유체역학도 마찬가지로 제가 시험을 보고서 다 하나하나 문제를 복원했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21번 유체가 평판 위를 U는 500y 마이너스 6y의 제곱의 속도 분포로 흐르고 있다. 자, 이것도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배관 속을 유체가 흐르고 있습니다. 속도는 이런 식으로 나오죠. 속도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때 속도 V가 500y 마이너스 6y의 제곱 이런 식으로 흐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때 y는 벽으로부터 측정된 수직거리이다. 자, 이 y가 벽으로부터 이 벽, 자, 벽일 때는 점성계수가 가장 높고요. 속도는 0이 되는 거죠. 벽에서. 그리고 가운데로 갈수록 속도는 세지고 점성계수는 가장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측정된 수직거리일 때 벽면에서 전다 능력은 약 몇 뉴턴인가? 우리 전다 능력식 열심히 외웠습니다. 타우는 뮤 dy분의 du. 자, 이렇게 외웠죠. 그랬을 때 지금 여기에서 이 점성계수 뮤가 여기 이렇게 친절하게 주어졌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u가 이렇게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대입을 시켜봅니다. 타우는 뮤가 1.4 곱하기 단위 맞죠? 파스칼 세크니까 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겠고요. 곱하기 여기 있는 dy분의 d. 자, 이 미분하라는 얘기죠. y에 대해서 미분을 해라. 뭐를? u가 500y 마이너스 6y의 제곱. 자, 이렇게 미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 하나하나 y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요. 자, 일단 여기 y가 있으니까 우리 y의 n승. 자,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n이 앞으로 나오죠. n이 아래로 내려오고요. 그리고 y의 n-1승 이렇게 되죠. 자, 이거 아주 간단한 미분 공식이니까 이 정도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미분을 해보면 얘 미분부터 한번 하고 갈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y를 미분하면 y는 y의 1승이 되겠고요. 미분을 하면 얘를 미분해줘. 미분하면 1 내려가고요. 1. 그리고 y의 1승 마이너스 1승. 그러면 1은 뭐 안 써도 되니까 y의 0승이 되고 그러면 이게 1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 있는 얘는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 얘 6y제곱을 한번 미분을 해봅니다. y제곱을 미분해보면 y제곱 미분합니다. 그러면 2가 앞으로 나오죠. 2가 앞으로 나오고 y의 2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2의 y 2y가 되네요. 2y가 얘는 2y가 된다는 거죠. 미분을 하면 그대로 다시 한번 써봅니다. 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얘를 미분했고 얘가 1이니까 그냥 500이 되겠고요. 500 그리고 마이너스 2y 6 곱하기 2y 이렇게 되겠죠. 12y가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전다 능력이 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곱해주면 되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또 뭐가 있어요. 여기 y는 벽면으로부터 측정된 수직거리일 때 벽면에서의 전다 능력을 구해라 라는 거죠. 벽면. 자, 벽면에서의 전다 능력이니까 벽면에서 전다 능력이 가장 크고 그때 이 y가 여기에 있는 이 y가 여기라는 거죠. y 자체가 여기 벽면으로부터의 수직거리인데 벽면이면 y는 0인 지점을 의미하는 거고 벽면이니까 얘가 0이 되니까 이쪽 부분이 0이 되고요. 그래서 얘 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에다가 곱하기 500을 해주면 그것이 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0.7 뉴턴 퍼 미터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22번 지름이 75mm 있는 관로 속에 물이 평균 속도니까 V가 되겠고요. 4m per sec로 흐르고 있을 때 유량하고 유량 단위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단위를 잘 보면 kg per sec입니다. kg per sec는 무엇의 단위예요? 질량 유량의 단위죠. 그러면 먼저 질량 유량식을 m바 해서 딱 씁니다. 그리고 rho a v라는 거 이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구해보자 이거예요. rho는 지금 여기에서 물이죠. 물이니까 물의 밀도 1000 곱하기 a가 바로 주어지지 않았고 지름이 75mm라고 주어졌어요. 75mm니까
하나, 둘, 세 개 가서 점 찍고 0.075 미터죠. 0.075 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A는 면적이죠. 지금 배관에 이렇게 있을 때 배관에 직경을 주어졌고 여기에 들어간 A는 이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분의 파이 D제곱이니까 파이 곱하기 D가 0.075 0.075의 제곱 곱하기 V 4m/s 4 해가지고 뭐 어렵지 않게 질량 유량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구해보니까 17.67kg/s가 나옵니다. 23번 호주에서 무게가 20N인 어떤 물체를 한국에서 재어보니 19.8N이었고 자, 호주에서 무게가 20N입니다. 이거를 호주 거를 F1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문제 나왔던 거죠? 기출이 됐던 겁니다. 자, CBT로 바뀌었지만 어차피 기출문제에서 계속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하나씩 신출이 섞이는 거 어차피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방식은. 그리고 한국에서 재어보니 19.8N이다. 자, 얘는 F2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중력가속도는 얼마인가? 어디에서의? 한국에서. 한국을 F2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G2라고 한번 해보죠. 한국 거니까. 그리고 호주에서의 중력가속도는 9.82 m/s 제곱이다. 자, 호주에 있을 때 힘이 F1이었으니까 해도 G1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F가 주어지고 G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되는 공식이 하나 있죠. F는 mg. F는 mg. 그러면 F1이면 G1.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질량. 예. 질량은 지구상 어디에서도 변하지 않는 물질의 양이죠.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걸 구해보면 20N은 m 곱하기 G1이니까 예. G1이 9.8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m, 질량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물질의 질량을 구해보면 질량이 얼마가 나와요? 2.0366 m은 2.0366kg이 나오겠네요. 자, 이 질량은 호주에 있으나 한국에 있으나 변하지 않는 그런 물질의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F2를 구해보자 이거예요. F2는 mg2 이렇게 되겠죠. 자, F2가 얼마예요? 19.8이라고 그랬죠. 한국에서 재보니 19.8은 m 변하지 않으니까 2.0366 곱하기 G2 우리가 G2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G2 해가지고 중력가속도 한국에서의 중력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구해보면 9.72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질량을 구해가지고 푸는 방법도 있고요. 그냥 비례식으로 풀어도 됩니다. 어차피 F는 mg에서 mg 이 힘과 중력가속도는 비례하죠. 그러니까 F1일 때 G1 F2일 때 G2 자, 이렇게 해서 그냥 풀어보면 됩니다. F1이 얼마였어요? 20이고 G1은 9.82 F2는 19.8 G2는 우리가 구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비례식을 지어서 구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걸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다음 그림과 같이 단면 1, 2에서 여기서 보면 여기 이 부분을 1번 지점이라고 하고 여기 이 부분을 2번 지점이라고 하고 거기에 단면 여기에 단면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1, 2에서 수은의 높이 차가 Hm 여기 이 지점에서 측정한 압력과 이 지점에서 측정한 압력이 차이가 나더라. 왜 차이가 나요? 여기는 배관이 넓죠. 그리고 여기는 배관이 좁아졌어요. 그럼 배관이 좁아진 데서는 속도가 빨라지죠. Q는 AV니까 Q가 일정할 때 속도가 일정할 때 이 배관의 면적과 속도는 이 유량이 일정할 때 배관의 면적과 유량은 반비례하죠. 그래서 배관이 좁아지면 속도는 빨라지죠. 속도는 빨라지면 압력은 낮아지죠. 이건 베르누이의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이쪽의 압력이 낮아요. 낮으니까 여기에 있는 수은이 이 밑에 수은이 이렇게 차 있는데 여기까지 차 있죠. 이렇게 차 있는데 이쪽의 압력이 낮으니까 이쪽이 못 눌러서 이게 높잖아.
그리고 이쪽은 압력이 세니까 더 누르는 거죠. 더 눌러가지고 압력이 더 세니까 아래로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 압력 차이를 우리가 이거를 H미터라고 하자. 여기를 H미터라고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P1-P2 여기 압력을 P1 그리고 여기 압력을 P2라 할 때 P1-P2를 구해라.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부차적 손실을 무시하고 수은의 비중이니까 S죠. S2는 13.5가 되고요. 수은 거를 S2라고 하고 그 여기에 비중량은 감마2라고 한번 해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물, 이쪽은 물이죠. 이 위에 쪽은 다 물이 흐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물 거는 감마1이라고 한번 해봅니다. 감마1은 9800이라고 이렇게 주었죠. 그랬을 때 어쨌든 P1-P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일단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자 이렇게 보조선을 그은다고 했어요. 보조선을 그어가지고 여기의 압력과 여기의 압력은 같다라는 거 그것만 알면 일단 절반은 했다고 그랬습니다. 임의로 여기의 압력을 PX라고 한번 해보고 여기 압력을 PY라고 한번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PX는 PY하고 같다라는 얘기죠. 별거 아니죠. 그래서 여기 PX의 압은 얼마냐 그걸 먼저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PX의 압은 여기 보면 자, 이 높이에서 보조선을 쭉 한번 다시 한번 그려봐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H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이 부분으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까지의 높이를 우리가 임의로 H1이라고 한번 지정을 해보자 이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도 H1이라고 한번 지정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지정을 했어. 그래서 PX를 한번 구해봐요. PX는 원래 여기에 있는 자체 배관에서의 압인 P1에다가 플러스 여기에 물이 아래쪽으로 자중에 의해서 누르는 거 여기 이만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여기도 물이죠. 이 부분도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이 자중에 의해서 아래로 내리는 거 그걸 합해주는 거예요. 얘 거 감마1 H1 감마1하고 여기를 H1이라고 우리가 하자고 했잖아요. 그죠? 감마1 H1 그게 이 물이 여기 있는 이 물 이만큼이 밑으로 내리는 거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 부분 여기도 물이니까 감마1이죠. 감마1에다가 높이는 H 플러스 감마1 H 자 이렇게 PX가 구해지고요. 그리고 PY를 구해보면 PY는 여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만큼이 누르는 것과 이만큼이 누르는 거 그리고 원래 있는 여기에 P2의 압력 플러스 여기서 여기면 감마1 물이니까 감마1 H1만큼 누르고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서 여기까지는 수은이니까 감마2죠. 감마2에다가 높이는 H 감마2H 그랬을 때 얘하고가 같으니까 즉 얘하고도 같다라는 얘기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볼까요? P1 플러스 감마1 H1은 감마1 H1 플러스 감마1 H는 P2 플러스 감마1 H1 그리고 플러스 감마2 H 이렇게 되겠죠. PX는 PY니까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걸 구하기 위해서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P1-P2가 되고요. 그리고 얘 먼저 써줍니다. 감마1 H1 플러스 감마2 H 얘 넘어가요. 마이너스 감마1 H1 그리고 얘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감마1 H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똑같은 얘 플러스 감마1 H1 마이너스 감마1 H1 지워지겠죠. 지워지면 남는 거 감마2 H 그리고 마이너스 감마1 H 이렇게 되겠대. 그러면 H를 묶으면 H로 묶고 감마2 마이너스 감마1 이것이 뭐다? P1-P2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다 구했네요. 뭐 그러면 H값 여기서 보면 H값은 어디에 주어졌나요? 보기 1, 2, 3, 4에서 주어졌죠? 1, 2, 2, 500 H 그랬으니까 그냥 H는 그냥 써주면 되고 그러면 감마2 마이너스 감마1만 구하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럼 감마2는 여기에 있는 이거죠. 감마2 구하는 거니까 자 우리 여기서 감마2를 주어지지 않고 비중만 주어졌다. 비중 S2는 감마워터 분의 감마2 이렇게 구하는 거죠. 식을 암기하는 거죠. 당연히. 그럼 S2가 얼마요?
S2가 13.5, 13.5는 물의 비중량 9,800 분의 감마2. 그러면 감마2는 13.5 곱하기 9,80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여기다 그걸 대입을 하자 이거예요. 13.5 곱하기 9,800 마이너스 감마1은 주어졌죠. 9,800이라고. 9,800 여기에다가 H를 곱해주면 그것이 P1 마이너스 P2가 된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4번에 쭉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122500H 이렇게 나오네요. 답은 1번이 되겠죠. 처음에는 뭐 구하는 게 조금 어려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해를 해야지 무턱대고 답을 내올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5번 그림과 같이 반지름 1m인 그리고 폭 Y방향은 2m. 자, 폭 Y방향 이게 Y방향이네요. 2m인 공면 AB 공면 AB는 이게 공면 AB고요. 그랬을 때 반지름이 이렇게 연장선을 하나 그려보면 이렇게 그래서 반지름은 1m라는 얘기죠. 1m. 그리고 폭이 이쪽으로 Y방향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그게 보조선을 이렇게 그려봤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폭이 이게 2m, 이것도 2m, 이건 1m가 되겠죠. 반지름 여기도 1m가 되는 거고요. 반지름이니까.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을 때 수직성분이 Z방향이고 그 Z방향의 힘, 수직 불력이죠. 수직 불력 FZ 구하고 그리고 수평불력, 수평성분이 X고 그 X의 힘, X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그거를 FX 해가지고 FX분의 FZ를 구해라. 뭐 이런 얘기네요. 먼저 우리 수평불력을 먼저 구해봐요. FX는 감마 H바 A. 다 암기하셨죠? 수평불력. 여기에서 여기는 수면이고 수면에서 이쪽으로 가해지는 힘은 아주 미세하고요. 이 아래쪽은 힘이 상당히 세겠죠. 그래서 자, 이게 조금씩 커지는 힘의 크기로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평균을 잡으면 그게 여기에 있는 이 도심의 중심, 도형, 이거를 이쪽에서 보면 물은 어차피 깊이만 의미가 있고 이 호라고 해도 호가 의미가 없죠. 수평에서 이렇게 옆으로 보면 어차피 투영면이기 때문에 그냥 사각형으로 보일 거예요. 그림자를 딱 붙여보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보인다 이거예요. 사각형 했을 때 그 도형의 중심은 여기 있는 2분의 1 이게 H라고 하면 H가 되겠죠. 도형의 중심까지의 높이는. 그래서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 H바는 거기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는 작고 여기는 크기 때문에 그 절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이니까 비중량은 9,800이 되고요. 9,800 그리고 H바는 높이가 H인데 1인데 그것의 반인 2분의 1이 됩니다. 곱하기 A는 여기서 이 면이니까 옆에서 이렇게 쳐다봤을 때 이 면이 이 면으로 작용하는 거죠. 물론 작용하는 거 여기 작용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면 이 사각형 면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2 곱하기 1 2 곱하기 1 이것이 A가 됩니다. 그럼 얘 지워지니까 9,800 뉴턴이 되겠죠. 9,800 뉴턴. 그리고 두 번째 FY를 구해봅니다. FY는 감마 V 다 암기하셨죠? 수직불력 여기에 보면 이게 노랗게 그려진 이 부분만 딱 떼낸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아래쪽으로 수직으로 가해지는 그 중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면 이게 케이크이 4분의 1 우리 케이크를 이런 케이크를 사와가지고 칼로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면 케이크 4분의 1이 이렇게 생겼죠. 그 4분의 1이잖아 이게. 케이크 4분의 1의 최적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V가 케이크 4분의 1의 최적이에요. 그래서 한번 구해보면 감마는 어차피 9,800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일단 원의 면적을 먼저 구해요. 이 원의 면적이니까 얘는 이렇게 했을 때 원의 면적이겠죠. 그럼 얘는 반지름이 되겠죠. 이 원의 면적의 반지름. 그러면 원의 면적은 어떻게 구해요? 파이 R제곱. 그래서 파이 곱하기 R인 1의 제곱. 그러면 이 원의 면적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깊이, 이 높이. 여기에서 높이는 이게 높이가 되겠죠. 곱하기 2 높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게 케이크 한 개가 아니라 케이크의 4분의 1이 됩니다.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분의 9,800 파이 이렇게 되나요?
9800파이 이렇게 되겠죠. 지금 여기서 구하라는 건 뭐예요? fx분의 fz fx분의 fz 이렇게 구하라고 했어요. fx는 9800이고요. 그리고 얘는 2분의 9800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 곱하기 9800분의 9800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하면 2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이 나온다는 겁니다. 조금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연습을 하면 이 문제도 뭐 버리기엔 조금 아깝습니다. 출제가 수직분력, 수평분력이 제법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도 할 수 있으신 분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뭐 유책하게 안 된다 그런 분들은 할 수 없이 버리고 8개 맞기 작전으로 가지만 그래 조금 수학성이 있으신 분들은 하실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26번 유체의 흐름에서 다음의 베르누이 방정식이 성립하기 위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자, 베르누이 방정식 여기 속도수도 그리고 압력수도 위치수도 여기를 1지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2지점이라고 하면 1지점에서의 속도수도와 압력수도와 위치수도의 합은 2지점에서 속도수도와 압력수도와 위치수도의 합과 같더라. 어떤 지점이든지 이거 3개를 더하면 다 똑같은 값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베르누이 방정식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근데 4가지가 있었죠. 유정마비, 유선을 따르는 운동일 것, 정상류일 것, 그리고 마찰 손실이 없을 것, 그리고 비압축성 유체일 것. 그래서 유정마비 이 정도는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정상유동, 정상류 맞죠? 비압축성 유체 흐름 맞고요. 그리고 유선상에 있다, 유선을 따르는 운동이다 그렇고요. 그리고 마찰에 의한 에너지 손실은 유체의 손실수로 환산한다. 자, 마찰을 무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적인 유체라는 얘기예요. 마찰을 고려하면 우리는 수정 베르누이 방정식에 의해 가지고 마찰 손실을 고려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27번 펌프의 출구와 입구에서 높이 차이와 온도 차이는 매우 작고 압력 차이는 델타 P다. 압력 차이가 델타 P랍니다. 그리고 비중량 감마인 액체를 최적유량 Q로 최적이죠. 유량 Q로 송출하기 위해 필요한 펌프의 최소 동력은 하고 물어봤네요. 자, 우리 펌프 동력을 보면 우리 일을 할 때 W는 PT 소방 전기에서 했던 분들은 대부분 암기를 했을 겁니다. 얘는 뭐예요? 1이죠. 1은 피티나게 해라. 일을 하려면 피티나게 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 있는 얘가 동력이죠. 지금 동력 P라고 해보면 P는 T분의 W. 자, 이게 주울퍼 세크라는 이런 단위를 쓰는 동력이었어요. 동력. 주울퍼 세크가 곧 와트였죠. 이게 와트였어. 자, 이 식을 갖고 한번 뭐 유도까지는 필요 없지만 한번 유도를 해볼까요? 자, 이게 동력이에요. 동력 P는 T분의 자, W 힘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힘 곱하기 이동거리를 D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봤어요. 다시 한번 여기에서 T는 이 F는 PA 우리 많이 봤죠? 많이 했었어요. F는 PA 그리고 D 여기 있는 P는 압력이고 여기 있는 P는 동력입니다. 틀린 동력이에요. 소문자로 쓸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A하고 D하고 A는 면적이고 D는 길이죠. 그럼 얘는 미터 제곱이 단위가 되고요. D는 미터가 단위가 되죠. 그러면 얘를 곱아주면 미터 3승이고 얘가 최적 V가 됩니다. 다시 한번 쓰면 이게 T는 PV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 부분을 봅니다. V가 미터 3승이라고 그랬어요. 단위를 쓰면 미터 3승이고 T가 세크예요. 즉 미터 3승 퍼 세크 이게 뭐죠? 유량 Q죠. 최정유량 Q.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얘가 P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Q가 됩니다.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여기서 P는 감마 H니까 P는 감마 H 그래서 감마 HQ 다시 쓰면 감마 QH 이 식을 많이 우리는 암기를 했던 거죠. 이렇게 하면 이게 동력 P에서 와트가 나오는 거고 와트
이걸 킬로와트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1000을 나눠주면 이게 킬로와트가 되고요. 그리고 효율이 있으면 효율을 여기다 넣어주면 효율을 고려한 것이 되고, 그리고 전달 계수까지 고려하면 이런 식이 됐던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지금 여기서 보면 원래는 이거 이 시간이면 이 식인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이 식을 쓰죠. 감마 QH. 근데 여기서 감마 QH가 없고 뭐가 있어요? PQ가 있죠. PQ. 자, 이게 뭐야? 압력 변화량. 압력 변화량은 PQ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델타 P의 Q. 이게 답이 되죠. 자, 그렇게 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곧 감마 QH하고 똑같은 거예요. 감마 QH나 델타 PQ나 똑같습니다. 28번. 경사진 관로의 유체 흐름에서 수력 기울기선과 에너지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력급에서는 언제나 에너지선 위에 있다. 수력급배선과 에너지선을 한번 보면, 우리 교재를 봅니다. 교재를 보면 에너지선은 어디에 있어요? 이 가장 위에 있는 게 에너지선이죠. 그리고 수력급배선은 자,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있는 것이 이게 수력급배선이 됩니다. 그랬을 때 수력급배선은 뭐라는 얘기예요? 수력급배선은 여기 있는 위치 수도와 그리고 압력 수도를 합한 위치 수도 플러스 압력 수도 한 지점들을 다 연결하면 그것이 수력급배선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위치 수도하고 압력 수도를 합한 거, 그것이 수력급배선이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선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플러스 속도 수도까지 플러스한 것이 에너지선이 됩니다. 그래서 압력 수도, 위치 수도, 압력 수도, 속도 수를 다 합치면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어느 지점에는 다 일정하다. 자, 어느 지점에는 다 일정한 그런 값이 된다. 그게 에너지선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베르누이 방정식이죠. 그랬을 때 1번 다시 한번 볼까요? 1번. 수력급배선은 언제나 에너지선 위에 있다. 수력급배선이 에너지선보다 아래에 있죠. 아래에 있어요. 틀렸어요. 두 번째. 수력급배선이 에너지선보다 압력수도만큼 아래에 있다. 수력급배선이 에너지선보다 아래에 있는데 뭐만큼? 속도수도만큼 아래에 있지. 속도수도만큼. 틀렸어. 2번도. 압력수도가 아니라 속도수만큼 아래에 있다. 수력급배선은 항상 수평이 된다. 수력급배선이 수평이 되는 게 아니라 에너지선이 일정한 거죠. 수평이 되는 거죠. 실제 유체에서는 물론 손실이 발생하니까 좀 내려오죠. 이상적인 베르누이 방정식에서는 속도수도, 압력수도, 위치수를 합하면 똑같은 값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평행이 됩니다. 4번. 에너지선과 수력급배선의 차든 속도수도이다. 자, 여기서 에너지선과 수력급배선의 차, 그게 뭐라는 거예요? 속도수도 맞죠? 다시 말하면 수력급배선보다 속도수도만큼 큰 것이 에너지선이다. 또는 에너지선에서 속도수만큼 빼면 수력급배선이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림을 잘 이해하고 그 그림에서 이 말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말은 여러 가지로 다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꼭 똑같이 나오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이 그림을. 이게 베르누이 방정식을 표현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29번. 저장용기로부터 20도씨의 물을 길이 300, 지름 900, 그리고 콘크리트 수평 원관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다. 유량이 1m3/s일 때 원관에서의 압력 강하는 몇 킬로파스칼인가? 그리고 관마찰 계수를 줬네. 관마찰 계수 F가 나왔다라면 무슨 식을 쓴다는 얘기예요? 달시 바이스바흐를 쓴다는 얘기죠. 달시식을 쓴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달시식입니다. 그럼 달시식에서는 한번 써볼까요? 먼저 달시식 H는 F D분의 L E분의 V자승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H, L 이 마찰 손실이죠. 얘는 단위가 미터였어요. 미터 아쿠아. 그래서 일단은 얘를 구해가지고 그거를 킬로파스칼로 환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구해봅니다. F 0.023 0.023 곱하기 D 구경이죠. 구경. 지름 900mm 900mm니까 하나 둘 셋 가면 0.9 그리고 L 길이 300m 그냥 들어가죠. 300m 곱하기 2 곱하기 9.8 G는 9.8이고요. 안 주면. 그리고 V가 나오네요. V 제곱이 나오는데 여기서 V를 주지 않았어요. 대신에 뭘 줬어? 유량을 줬어. 유량. Q는 A, V. 여기에서 Q가 1m 삼승 per sec니까 여기 1m 삼승 per sec 들어가고요. A는 4분의
파이 곱하기 0.9의 제곱 곱하기 v 해가지고 v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v 값을 한번 구해 보면 그 값이 1.57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572의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그때 이제 h 값이 나올 거예요. h 값이 0.966이 나왔습니다. h는 0.966 미터죠. 이거는 미터로 나오는데 지금 구하라는 건 미터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킬로파스칼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P는 감마 H에서 감마 H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킬로파스칼이니까 P 킬로 뉴턴 퍼 미터 제곱이죠. 킬로파스칼이. 그래서 감마가 9,800을 넣지 말고 그냥 9.8을 넣는 게 빠르죠. 9.8 킬로 뉴턴 퍼 미터 3승 곱하기 H 0.966 미터. 그러면 이 미터하고 여기 있는 하나가 지워지니까 둘. 그래서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을 때려보면 29번에 9.47이 나옵니다. 30번 옥내소화전 노즐의 직경이 2cm이고 방수량이 0.5 미터 3승/분 분이라면 방수압은 하고 물어봤네요. 지금 여기서 주어진 것은 직경 D가 주어졌고요. 그리고 방수량 Q가 주어졌죠. 그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뭐 Q는 AV 정도? 이 정도. 물론 옥내소화전 식에서 0.653 D제곱 루트 CP 이걸로 구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고 조금의 오차가 발생하는데 크게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는 그 만들어진 옥내소화전에 특화된 식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육체역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공식으로 갑니다. 여기서 하나씩 넣어보는 거예요. 얘 보면 V가 안 주어졌기 때문에 V가 안 주어졌고 방수압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토리첼리식을 알고 있다 이거죠. V는 루트 2gh.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H 수두를 구해가지고 이거를 얘로 환산하는 거죠. 다시 한번 써봅니다. Q는 A에다가 V 대신 루트 2GH를 넣어본다 이거예요. Q 얘 0.5 미터 3승/퍼 얘는 세크죠? 세크인데 분이니까 60세크 환산을 해준 거고요. 그리고 A는 4분의 파이 곱하기 2cm니까 2에서 하나 둘 가서 점 찍고 0.02 미터네요. 0.02 제곱 4분의 파이 D 제곱 얘가 A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9.8 곱하기 H 이렇게 해가지고 자, 계산을 때립니다. 이건 뭐 계산하는 것까지는 다 풀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 계산기는 치시고요. 치셔가지고 계산을 딱 해보면 얼마 나오나요? H값을 보면 35.9가 나오네요. H는 35.9 미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킬로파스칼로 구해야 되니까 P는 감마 H에서 P가 킬로파스칼이니까 감마를 9.8 킬로뉴턴으로 주면 되겠죠. 곱하기 H는 35.9 미터.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51.82가 나오네요. 자, 이번 시간에 여기 30번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